네, 안녕하세요. 달려라 카토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여러분들 온열 질환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본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햇병아리 시절에 그때 제안했던 내용들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의 공약 이런 걸로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 기관의 전체 내부망에 보면은 익명으로 제안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막 익명으로 하고 이게 채택이 되면은 혁신 마일리지를 좀 받고 이런 게 있었어요. 저도 제안을 했죠. 혁신 마일리지가 이제 많이 받으면은 이 부서에 좋다고 하니까 제안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천공항 옆에 보면 유유부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유부지들을 활용해서 항공박물관을 좀 지으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저만의 제안은 아니었고 당시에 이 항공청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잽싸게 탁 캐치해가지고 한번 했죠. 그랬더니 이게 채택이 됐어요. 그러면서 혁신 마일리지가 30점이 왔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하고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인천공항은 아니고 김포공항 옆쪽에 항공박물관을 정말로 건립을 하더라고요. 이게 저의 제안이 채택이 되어서 항공박물관이 지어졌는지 아니면은 그냥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채택을 해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현실 세계에서 실현이 돼서 지금 김포공항 근처에 국립항공박물관이 생겼고요. 굉장히 인기 좋고 손님들도 많이 오고 요거 뭐 일단은 밑자락 깔고요. 두 가지의 제가 중요한 제안, 저 나름대로의 중요한 제안을 했었어요. 자, 먼저 김포공항을 폐쇄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김포공항을 폐쇄하자는 건 뭐였냐면 김포공항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공항이다 보니까 주변에 민가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서울의 그 양천구 신월동 쪽은 이착륙 경로랑 정말 근접합니다. 그래서 그 신월동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비행기가 이륙할 땐 그나마 좀 난데 착륙할 때 보면은 건물 위로 이따시만한 게 치고 내려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사실 김포공항을 없애지 않는 이상 여기 사시는 분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죠. 그게 공항이 먼저 들어오고 마을이 생겼던, 마을이 생기고 공항이 먼저 들어왔던, 어쨌든 간에 거기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분들은 목소리를 낮춰서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크게 말씀하십니다. 막 화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그 비행기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이렇게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인천, 서울, 그리고 부천, 김포 한 4가지의 기초지자체가 교차하는 그런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유충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유충지이기 때문에 공항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공항을 두려면 허허벌판이어야 되잖아요. 쫙 진짜 넓은 평평한 그런 땅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인천공항이 한 40km 떨어져 있는 곳에 인천공항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은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차로 이동을 했을 때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한 30분 정도 거리에 대형공항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이 대형공항에 더 집중을 하고 도심공항은 그냥 요거 좀 문제가 많으니까 폐지를 하고 차라리 가까운 곳에 뭐 성남공항, 군공항이지만 뭐 국가가 움직이는데 군공항 같은 거 쓸 수 있죠. 정책이라는 거는 불가능한 건 없는 거니까요. 하다 보면은 이제 분산시킬 수도 있는 거고, 뭐 군공항이지만 같이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강남권 수요를 이쪽으로 좀 분산시키고 경기도권 수요는 청주공항이 어느 정도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수요를 좀 분산시키면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공항을 폐쇄를 하고 여기에 다른 사업을 한다면은 되게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그리고 그런 돈으로 인천대교나 영종대교 있잖아요. 이 대교들을 사가지고 영종도를 또 집중적으로 성장을 시키면은 또 그만큼의 뭐 인구 분산 효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제안을 한번 해봤는데, 익명이니까 다행이지 익명이 아니었으면 몰매 맞았을 뻔했습니다. 찬반이 있는 정책이잖아요. 찬반이 있는 제안이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김포공항은 거기에 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었죠, 댓글로. 이분들이 김포공항에 한번 와보고 이런 얘기해라. 김포공항 담당자인데. 하여튼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저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약을 걸더라고요. 17년 전에 제가 제안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저번에 전남에 가가지고 아우토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당시에 김포공항에 이어서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무안공항을 방문하기 위해서 전남 지역을 좀 몇 번 내려갔어요. 근데 진짜 차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 고속도로에 교통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량이 얼마 없다 보니까 이렇게 교통량이 없는 곳을 무제한 속도 고속도로를 만들면, 그러니까 아우토반이죠. 독일에서는 아우토반, 한국식 아우토반을 만들어서,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이거 한 번씩 타러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관광 유발 효과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제안을 해봤어요. 독일에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 사례를 잘 벤치마킹 해가지고 한번 시도해보면은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당시에 댓글들이 기억이 나는데, 불법을 조장하는 거냐 양성화하자는 얘기냐, 그런 댓글들이 막 달렸어요. 불법을 조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우토반을 여는 건 합법이잖아요. 왜 불법을 조장해? 독일에 있는데 자동차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 독일에 그런 도로가 실제로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니 이 아우토반을 타려고 거기를 한번 타보려고 가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막 슈퍼카 같은 거 한 번씩 끌고 가가지고 한번 타볼 텐데, 그런 분들이 또 그쪽 지역에 돈 쓰고 오면은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관광 산업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도 도움이 되는 게, 자동차는 그 나라의 지형의 특색에 맞춰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 아우토반이 있으니까 독일 차들이 고속에 되게 강합니다. 고속 주행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곡선 도로가 많다 보니까 프랑스 차들이 핸들링이 좋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브랜드 차량들이 고속 주행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을 생각을 하고 제안을 했었는데 까였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전남 지역에 가서 공약 비슷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그분, 그 두 거물의 정책을 발표했던 거를 햇병아리 시절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댓글들 날라오는 거 보고, 공무원 조직이 만만치 않구나, 보수적이구나, 난 이제 제안 같은 거 안 하겠다 생각하고, 그때를 기점으로 제 창의력이 확 꺾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재밌던 경험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